아이고, 이런 거는 몰라도 돼. 이런 거는 살면서 아무 도움이 안 돼.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후후! 아, 지금 너무 더워졌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네.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입으려고 했었는데 네. 오늘 아침이랑 또 다르게 생각보다 더워져서 벌써부터 이제 에어컨 좀 많이 좀 세게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진짜 이제는 봄, 가을이 거의 없고 얼마 전까지 꽃샘추위 시달리더니 맞습니다. 금방 또 이렇게 여름이 온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겨울을 맞이할 때. 여름도 준비해야 될 것, 여름 맞이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붙어 있던 이제 뭐 찜닭 이런 것도 전부 다 냉면집으로 바꿔 놓고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이제 스티커들 뭐 통닭 이런 거 다 좋은데 좀 바꿔야 되는 거. 뭐 매운 떡볶이 이런 거는 전부 다 냉면, 칡냉면. 여름엔 좀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그리고 중국집 같은 것도 이제 양마해 주는 거에서 중국 냉면 맛있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게 또 중요한 여름 맞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 그래요. 뭐 여름 옷 정리부터 시작해서 여름 이불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실 거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얼마나 또 뜨거울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TV 보시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식의 기본,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찐이와 혼예! 꼬리곰탕 출발! 문제 드리겠습니다. Yep. 세계에는 각각의 이색 표지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각각의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Falling cow 써있네 이거는. 나구주의. 술 취한 자들이 횡단보도 건너니까 조심해라라는 얘기인가 본데? 술병 들고. 크로스잖아. 이거 여기까지 맞죠? 둘 다. 그러니까 주치자 주의, 떨어지는 소 주의, 이거 섯은 멈춤, 정말, 네. 둠. 이 네 개를 다 맞추는 게 문제예요? 이거 북한의 정지 표시입니다. 맞아. 지금 저희가 말한 것 중에 세 개는 맞았죠? 맞죠? 둠. 둠이 뭘까? 둠만 맞추면 돼. 둠 여기 낫도. 알겠다. 주차 표시입니다. 주차 그냥 두라고 네, 여기다.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번 떨어진 소주의, 두 번째 주치자주의. 세 번째 멈춤. 네 번째 주차 표시. 정답. 오! 깔끔하게 그냥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 둠 여기다 두고 가라. 오. 차 여기다 두고 가라. 우와. 우리도 다음 문제를 네. 신호등으로 드리자. 알겠습니다. 신호등. 약간 개발하는 거죠, 창조적으로. 너부터 가. 네. 북한입니다요. 아무도 내놔? 좀 더 간결하게. 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돈을 벌죠. 물론 보험이나 펀드 판매, 귀중품 예치 등 다른 서비스도 많지만 은행의 핵심 역할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는 자금의 중개입니다. 그런데 고객 가운데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부실 자산을 흡수할 수 있는 은행의 자정 기능이 한계에 다다를 때 이를 받아주는 정화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구조조정 전문기관. 소방수의 힌트가 있죠. 소방수 내지는 정화조에. 그렇지. 워터탱크 뱅크. 근접하나요? 뱅크. 뱅크는 당연히 맞겠죠. 뱅크. 구조조정 전문기관. 구해주는 거 하잖아. 세이브 뱅크. 무슨 뱅크인데? 되게 한 단어죠? 그러니까 뱅크 포함해서 두 단어의 조합이죠? 위크. 위크. 더 쉽습니다. 푸어 뱅크? 배드뱅크. 배드뱅크. 배드뱅크 정답입니다. 배드뱅크.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간 좀 근데 배드뱅크 이해는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해서 B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가 B가 부도가 난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이루는데요. 배드뱅크를 거치고 나면 A은행은 우량 채권과 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로 전환이 돼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봤다. 솔직히 몰랐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우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배드뱅.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그맣고 동그란 반죽 속에 크림을 넣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슈크림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디저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원래 이름은 슈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주로 슈크림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퍼프크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어로 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많이. 아, 야, 음식 문제는 네가 맞춰야지. 정답 구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접근할 때. 슈. 양털. 부드럽고. 그 동그랗고 뭐 그러니까 슈. 동글동글해. 이거는 찬스 쓰겠습니다. 진짜? 대표님 오셔서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대표님 오셔서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찬스 가자. 찬스 가겠습니다. 가자. 저희가 가봐, 뭐 네 희덕거릴 때가 아닌 것 같으네요. 오케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둘, 셋, 끼어라 딱딱. 좋은 찬스 나라. 동작 찬스 나오지 마라. 어렵다. 꽉 나오지 마라. 제발. 지났어. 이구동성인. 이구동성 힌트, 렛츠 고. 가리고 하면 안 되죠. 가리고 하면 이 모양을 보고 이 맞추는 모양 안 건데. 보여요. 양. 간장새우? 배를 들었어요, 제가 배. 배랑 나 장 들은 것 같은데? 배랑 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아.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 네. 하나, 둘, 셋. 명춘? 영춘? 추? 프랑스 사람인데 한자어를 씁니까? 배산임수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지금 잘못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러면 똑같은 게 두 개 되겠죠. 한번,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양. 백도 나왔는데? 준. 저희 답도 이구동성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뭔데? 형님 이거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저도 이거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알았어. 하나, 둘, 셋. 아! 아닙니다. 아니, 뭘 아니야. 아니 방자도 들리고, 백자도 들리고. 산도 들리고 춘도 들렸어요. 어. 배랑 산 들었었어요 저는. 그냥 우리가 푸는 게 더 빠를 뻔했다. 맞아요. 아 이응으로 하는 끝나. 아, 양배추. 정답입니다. 조세호 씨.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왜 모양이 양배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양배추 한 포기. 양배추. 두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찬스 하나 남았고요.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2016년 10월 소프트뱅크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요. 5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의 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벤처 스타트업이 투자받는 총액의 약 4분의 1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투자 펀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펀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맞추지? 뭔가 오일 펀드. 중동이니까. 아, 소프트뱅크가 손정이잖아요. 정의펀드. 이름은 안 들어가죠. 찬스 갈까? 찬스 가겠습니다. 찬스 가도 되죠. 이게 전문 용어라서 우리가 알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동작 힌트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젖 먹던 힘을 다시 돌려볼게. 네. 아, 전모토님이 약하죠. 나오면 안 돼. 문상원 힌트다. 와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산, 비, 두 번째 글자. 고기 굽는 거야?
석쇠? 막 섞어. 오케이. 섞어서 이게 쭉 계란물을 붓나? 팬케이크? 아, 부침개? 지지직, 지지직, 지글지글. 구워. 후라이팬에 돌려. 구워. 지글지글, 지글지글. 전! 비전 펀드! 비전 펀드 정답. 아, 깔끔했습니다. 마지막 깔끔해. 문제. 잘했어. 전. 대표님이 이제 아, 어렵다. 마지막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놀이요? 발톱 5개의 용이 구슬을 어르는 듯하다. 해동죽지. 경북은 짜게 받기, 경남은 살구, 전남은 다짝거리라고 불립니다. 다짝거리? 이 놀이는 무엇일까요? 다방구. 와리가리. 맞아? 와리가리 진짜 재밌는데. 와리가리. 아 정답 윷놀이. 윷놀이. 땅 따먹기? 근데 이 해동 죽지면은 이게 언제적 시대죠? 고려 시대예요? 발톱을 5개 가진 용이 구슬을 노리래? 아 알았다. 알겠어요. 공기. 네네 아, 공기. 네, 공기. 공기. 정답입니다. 아, 공기놀이구나.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두루 다 유행했었던 놀이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거의 8세기부터도 어. 이 기록이 나옵니다. 공기 잘해? 진짜 안 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 밥 한 공기? 네, 한 3공기 먹죠. 아, 나도 배고프면 3공기까지 가지. 짜글이, 돼지고기 짜글이, 아. 스팸. 간장게장에는 몇 공기? 간장게장에는 한 2그릇 먹죠. 와, 최고지. 반 자르는 거 하면은 살이 쭉쭉쭉 나오고. 아, 간장게장. (1957년에) 태어난 이 남자는 가난에 찌든 무허가 판자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아버지는 항상 너는 천재다라고 말해주었고 집안 사정이 나아지자 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시로 이사했죠. 1974년 사내는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검정고시와 홀리네임스 칼리지를 거쳐 마침내 버클리 대학 경제학부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는 컴퓨터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 확신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허름한 건물 2층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죠. 야후와 알리바바는 그의 대표적인 투자 성공의 사례로 꼽히는데요. 아직 제대로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초기 기업들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기업들보다도 성공하는 소수의 투자 기업들에 집중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한 그가 보유하게 된 주요 주식의 가치는 약 27조 엔, 하나로는 30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내가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매번 무리한 사업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 이면에는 70%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모하다고 해도 치밀한 분석과 계산을 통해 70%의 승률이 보장된 사업에만 뛰어드는 것이죠. 70%인 이유는 90%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시장은 다른 사람들도 다 눈독 들이는 사업이고 50%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시장은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승부수를 던질 아이템과 시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었기에 손정희 회장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고마워.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인복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소프트뱅크 이야기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소프트뱅크. 뱅크가 약간 물렁한 게요. 뭐 비슷한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합성은 아니니까. 어허. 네. 소프트뱅크 오해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벤처 뱅크니까 네, 네. 은행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을 올 때 네. 환전을 하려고 들어왔다 그래요. 아,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나 그런 데 올라온 네. 게 붙여놓은 거죠. 여기 은행이 아닙니다. 환전해주지 않습니다.
네, 소프트를 이제 거래하는 곳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소프트뱅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선은 소프트뱅크를 이해하시려면은 소프트뱅크를 만든 사람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손정희 회장이죠. 손정희 회장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시죠. 이름도 정이잖아요. 네. 굉장히 정의로운 일 많이 하세요. 어. 실제로 코로나 사태 있었을 때 네.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우선 이 손정희 회장은 현재 나이를 보게 되면은 63세 정도 아직까지 좀 젊으신 젊으시네요. 겁니다. 네. 제일교포 출신이고요. 네.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셔갖고 아버지 때부터 좀 성공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 소위 저희 빠찡고라 그러죠. 네. 사업으로 성공을 슬롯머신. 했어요. 네, 성공을 해서 수저는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많았던 시대에서 성장을 했었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본인이 성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성공할 길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사업가가 돼야겠다. 사업가. 당시 본인이 읽었던 책을 보다가 야,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요. 일본 맥도날드 사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일본 마크도나르도. 그렇죠. 그런데 안 만나주죠. 안 만나주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전화부터 합니다. 전화를 해서 비서가 전화를 받잖아요. 받으면은 아, 제가 회장님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물어볼 게 있다. 바꿔달라. 근데 그 전화를 한 60번 정도 해요. 시간이 될 때마다 했던 거죠. 가진 게 없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죠. 학생이니까. 아. 계속 전화했던 겁니다. 급기 어떤 일을 하느냐?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회사를 올라가서 방문해서요? 만나러 가요. 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시골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지고 대기업 앞에 들어가서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안 만나준단 말이죠. 그쵸. 근데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15분만 만나겠다.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그건 바쁘면 뒤에서 쳐다만 보겠다. 그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 들어와라. 근데 그 자리가 길어져 갖고 한 20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손정희 회장이 뭘 물어봤었냐면은 굉장히 어렸었을 때 글로벌 CEO가 되고 싶은데 뭘 배워야 됩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해라. 앞으로는 그게 대세가 될 거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네. 실제로 컴퓨터과에 재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특허다. 특허? 답은 특허다. 커.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상상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는 게 5분만 딱 정해놓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아이디어만 짜내기 시작해요. 5분 동안. 5분 동안만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짜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견해내느냐. 전자사전에 대해서 특허를 냅니다. 어. 우리들은 지금 전자사전 안 쓰잖아요. 네. 이제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니까. 네, 네. 근데 예전에 카시오, 샤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전자사전에 맞다. 들어가는 단초를 손정희 회장이 만들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 기술을 샤프에 팔죠. 아, 맞다. 저 초등학교 때 이 전자사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접하고 나서 야, 이거 대박이야. 이따만한 사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창업 자금은 1억 엔 정도가 생겼어요. 그게 당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요즘 따져도 그 정도를 대학생이 팔아서 이제 특허를 한 팔았어. 거죠. 특허를 팔아서. 예, 그래서 이제 창업 자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해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요. 사업 아이템도 있고 실리콘밸리에 남았어야 됐는데 네. 손정희 회장이 1980년에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랑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 인터뷰에서는. 돌아와서 계속 사업 준비를 해요. 나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만든 회사가 소프트뱅크예요. 금융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하드웨어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많은 것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거나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야겠다. 그쪽 서비스에 들어갔던 거죠. 그것만으로 성공은 거두지 못합니다. 굉장히 운명적인 두 회사를 만나게 돼요. 뭐죠? 하나가 인터넷 검색 회사예요. 구글? 구글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 야후. 우리는 그렇죠. 야후죠. 야후를 만나게 돼요. 두 번째 회사가 A로 시작하는 아마존? 애플. 아마존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렇죠, 알리바바. 아. 두 회사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돼요. 어. 우선 야후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 컴퓨터 잡지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잡지 회사 인수하고 난 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앞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어디가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핫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조그만하다. 한번 만나보겠느냐.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건너가가지고요. 야후의 제리행이었었죠. 둘이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피자에 콜라 먹으면서 얘기를 막 들어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야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투자를 결정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야후 재팬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야후가 초대박이 나죠.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돈이 올라갔냐면요. 자, 야후에 투자했었던 금액 자체가 95년도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99년에 이 야후의 가치가 1조 4,586억 엔까지 올라갑니다. 그냥 계산해서 얘기 드릴게요. 360배를 벌어요.
360배 그 투자를 몇 년 해가지고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99년이에요. 1억 달러를 했는데 그렇죠. 와. 이 100원에 정도까지 360배만 났으니까. 해도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랬냐? 야, 이거 천재다.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은 투자의 귀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시점이 이때예요. 네. 그런데 99년이잖아요.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닷컴 버블 사태. 아. 닷컴 버블이 터졌어요. 맞아, Y2K 여러 가지가 맞물리긴 했었는데 당시 뭐 골드뱅크 때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때 투자했다가 이때 야후에 같이 소프트뱅크 투자했었던 모든 것들 같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손정 회장의 자산이 99%나 감소했던 얘기예요. 99%요? 99%예요. 자산이?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그렇죠. 올려버리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합니다. 어디다 하죠? 205억을 투자했고요. 2014년이 돼서 이 205억이 59조가 돼요. 와, 아니, 너는 그렇게 벌어야 된다. 앞에 제가 지금 300배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360배. 지금 이거는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3,000배의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와. 10년 만에, 10년, 10몇 그렇죠. 년 만에. 이 기다림 끝에. 이 회사는 어디냐? 알리? 그렇죠. 알리바바. 59조요? 알리바바. 야, 이거는 뭐 야후 투자에서 성공한 거가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 우리 보통 이 정도 금액을 투자 결정할 때는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두 분께서 100만 원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한테 100만 원 투자하신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알아봐야죠. 알아봐야 돼요. 네네네. 그 사람 만나고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들어봐야 네네. 되고 도대체 몇 년 만에 돈을 벌 수 있을 건지 투자금 회수가 될 건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 안 걸리는 겁니다. 딱 PT 들으면서 거의 뭐 3, 4분 만에 오케이 투자하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나중에 왜 투자 결정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아, 진짜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뭔가 꿈이 있더라. 다른 사람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이걸 얘기하는데 마이는 자기 꿈과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데 확실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알리바바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후가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 번의 성공을 거두면서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야, 이거 투자도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근데 투자금이 더 많이 필요해져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은 비전 펀드를 만든 겁니다. 비전 펀드 우리가 아까 퀴즈 풀었던 여기서의 비전은 사실 그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 맞아요. 네. 근데 누구의 비전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정의 비전이다. 나의 비전에 투자해라. 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가 들어가져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고펀드라고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 것도 이제 가지고 와서 1호 비전 펀드를 만들게 돼요. 1호 비전 펀드가 122조로다가 움직입니다. 정말 큰 금액이에요. 우리 돈으로요? 우리나라 네네네. 그 이 돈으로 투자했던 곳들이 88개 이상의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택시를 탈 때 보통 택시 부를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부르잖아요. 네. 어떤 걸로 많이 부르죠? 저 카카오 택시. 카카오로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T로 부르기도 하죠. T. 네네. 만약에 이제 미국 쪽에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 부르는 건 우버를 불러요. 동남아시아로 가면은요. 툭툭을 부를 때 쓴 앱이 있죠. 랩? 그랩이라 그래요. 아, 그랩. 맞아. 그랩으로 부릅니다. 맞아, 그랩. 맞아. 그리고 중국을 가게 되면은 디디 슈싱이라는 걸 불러요. 손정희는 뭐라고 있느냐? 우버에 투자했습니다. 그랩 뒤에도 손정 회장이 있어요. 디디 슈싱 뒤에도 손정 회장이 있어요. 전 세계는 대부분의 공유 모빌리티 뒤에는 손정 회장이 있습니다. 손정 회장이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택시를 부를 때 택시가 정확하게 오는 거는 택시를 타겠다는 사람하고요. 택시 기사가 있는 거를 매칭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는 길이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하고 있죠, 요즘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은 지속적인 빅데이터. 데이터랑 인공지능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한 가지 투자가 ARM 홀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ARM 홀딩스. 혹시 들어보신?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쪽에 또 IT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면은 이게 뭐지 할 만한 회사예요. ARM? ARM 홀딩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 컴퓨터에는 제일 비싼 장비 중에 하나가 칩이죠. 칩. 네.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네. CPU가 빨라져야 돼요. 그럼 스마트폰에서는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CPU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AP라고 부릅니다. 어. AP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칩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프라모델을 조립하더라도 네. 그냥 조립할 수 없죠. 뭘 봐야 되죠? 설명서. 설명서를 봐야 돼요. 네. 조립도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요. 이 ARM 홀딩스라는 곳은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위 아키텍처라고 하는 설계도를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최적화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써라. 그럼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애플 쪽에서는 A3 칩을 만들고 퀄컴 쪽에서는 스냅드래곤을 만들고 삼성에서는 엑시노스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열티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본인들이 칩을 만들어도 되는데 안 만드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모두가 다 ARM 걸 갖다가 써요. 거의.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의 95%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ARM 홀딩스의 뒤에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있는 거죠. 어. 예전에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은 그 누구도 ARM 홀딩스를 사지 못한다. 왜냐면 연구 개발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입김이 들어가잖아요. 퀄컴에서 샀다. 그럼 이제 애플 쪽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애플에 이걸 다 다시 사갔다. 퀄컴 쪽에 난리가 날 거예요. 누구도 못 산다 했었을 때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우리가 살게. 우리가 사고 대신에 연구 조직 늘려주고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라면 샀던 겁니다. 자, 이때 얼마에 샀냐면요. 35조 2,60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35조 원. 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시원하게 지르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은 미쳤다. 어. 거품남이다. 손정이 이러다가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손정이는 이걸 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무 싸게 잘 샀다. 진짜요? 이 얘기를 해요. 어. 왜냐면 요즘에 사물 인터넷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모든 사물이 대화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요.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정말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럼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거에 너무 어울리는 곳에 투자를 한 거죠. 자, 물론 요즘에 공격받는 것 중에는 실적 부진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공격받는 데가 계속 신문에 나왔었던 위워크라고 하는 곳이 위워크. 있어요. 아. 아마 위워크는 또 다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위워크라는 곳은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인데 소프트뱅크가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부진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상장이 미끄러졌습니다. 상장을 했으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으니까 수익이 됐겠죠. 근데 그 이유가 사업이 잘 안 됐던 것도 있고 대표자인 애덤 뉴만 같은 경우에 도덕적 해이도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표자는 지금 내보낸 상태이고 네. 소프트뱅크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투자한다 그랬는데 네. 위워크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부동산 회사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투자하는 걸까라는 얘기 나왔었을 때 소프트뱅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돼요. 88개에 투자했던 곳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880개 이상의 회사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곳들이 어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위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접촉하는 것도 쉽겠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쉬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일본 맥도날드 회장 찾아갔었을 때처럼 네네. 저도 딱 10분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그 10분 안에 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만남을 한번 꿈꿔보게 되네요. 저도. 네. 가능할까? 근데 이미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이 조언을 했었죠. 본인이 받았던 컴퓨터라는 조언처럼 네. 한국에 작년에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외쳤던 게 AI를 3번 외쳤거든요. AI. AI를 얘기했었어요. 앞으로 무조건 AI다.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해라. AI가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답은 들은 상태인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접목시킬 것이냐. 어떤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숙제로 좀 남은 거겠죠. 그렇네요.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 이어지는 뭐 강연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 만나러 가자. 네, 한번 같이. 만나고 싶어요. 진짜 우리 찾아가자 그냥. 전화 한 60번 할게요, 라인으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좀 그래도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맞습니다. 거리 공탄. 뭔가 창피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손정희 회장처럼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기들도 오늘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두기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